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인데 23일 미뤄졌으면 이제 대구 지역 분인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 공부한다고 하면 3주에서 4주를 합니다. 그러면 3주죠. 그러면 3주면 7일씩 가면 7, 3,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3일이란 것은 지금부터 23일이란 것은 시험 기간이 3번 있는 겁니다. 지금 왜 3번이냐면 학교에 다니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뒤에만 공부해요. 근데 요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까지. 네. 보통 요거를 좀 공부 덜 한다면 이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시험 기간이 이렇게 오전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이니까 시험 기간 3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3주를 3번 공부하는 차이니까 굉장히 양이 많이 차이 나서 네. 만약에 23일 동안 공부를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 시험 범위, 시험 기간 공부하는 거에 3배를 미리 하시는 거죠. 자, 2020년도 2학년 이제 학교마다 출판사가 이렇게 중학교는 다 다른데 국어는 비상, 수학은 지약사, 그다음에 여기 사회는 교과서 배부 안 했고 과학 비상, 능률, 미래엔, 동화 이렇게 출판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국어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먼저 요점 정리 있죠, 요점 정리. 요점 정리를 읽고 그러면 각 단원마다 그 단원 뒤에 요점 정리가 있어요. 네. 읽은 다음에 그 앞에 내용을 읽어요. 네. 요점 정리를 천천히 읽고 내용을 읽어가지고 다시 이 요점 정리에다 정리해요. 네. 그런 다음에 평가 문제집을 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 틀린 거를 다시 이 요점 정리에다 정리해요. 그런 다음에 이 학교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어 같은 거 이게 이 작품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김춘수의 꽃이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에 기출비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검색창에다가 작품 소제목을 쓴 다음에 이거를 다운받아서 작품별로도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서 틀린 거를 다시 여기다 기억한 다음에 외우시면 그러면 국어 공부가 내신은 끝나요. 근데 이제 실력이 더 좋아지려면 나중에는 뭐 따로 국어 이론이라든가 국어 용어라든가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푸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고등 가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수학은 어떻게 하느냐? 수학은 이제 미리 했어야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학은 제일 쉬운 단계로 교과서를 하는 거고 교과서 끝나면 교과서가 자습서거든요. 교과서. 네. 교과서 자습서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센 개념원리나 뭐 이런 문제집 개념원리든 센이든 바이블이든 어떤 거든 하나를 한 다음에 바이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보다 고난도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뭐 1등급 만들기는 없을 테고 A급 수학이다 이렇게 고난도가 있는데 이 고난도가 이제 심화라 그래요. 네.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기본 개념하고 여기에 심화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본 개념 심화 말고는 뭐라고요? 실전 문제, 기출 문제, 실전 문제 이걸 많이 풀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센이나 개념 원리, 바이블 이렇게 개념 원리를 하나 풀면 바이블 하나 더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2권 정도는 해야 심화로 A급 수학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상위권 수학, 뭐 A급 수학. 이제 사회도 이제 교과서가 정확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습서를 다 보는 거고 자습서를 한 4번 정도는 봐야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은 한 3번 정도 푸는 거예요. 틀린 거까지. 한 번 풀고 틀린 거 다시 풀고 해설 읽고 틀린 거 다시 풀고 그러면 7번을 기본적으로 하면 그러면 요거는 기출 문제나 인터넷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 문제나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들을 푸는 거고 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습서를 한 7번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7번 정도 읽은 다음에 이 본문 내용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 줄 쓰고, 여기 자습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본문이 있고, 여기에는 이쪽 페이지에는 문법 설명이 있고, 네. 그러면 이 줄 밑에다가 여기에 있는 나머지들 설명들을 다 옮겨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노트 정리를 해야 돼요. 노트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본문을 거의 외우듯이 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습서를 먼저 7번을 읽으면서 7번 읽고 이렇게 3번 읽으면서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다 옮겨 쓰면 네. 여기 본문 문장에 이렇게 문장이 있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문법 같은 걸 자기가 다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노트에다 이렇게 다 써가지고 다 써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 문제집 다 풀고, 평가 문제집 말고 뭐 이그젠포유라는 게 있어요. 이그젠포유. 뭐 어쨌든 이 어떤 사이트에서 요걸 자세히 설명해서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 이걸 다 풀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영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어법 문제가 내신에서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변별력을 작용시키고,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 내신에 있는 문장도 다 봐야 되지만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고등학교는 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해도 되지만 어쨌든 꼬박꼬박 이게 본문을 다 거의 외우듯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평소에 이게 안 했으면 이렇게 자기 자습서 이거는 한 10번 읽지 않으면 잘 줄거리가 안 잡히죠. 외우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공부할 때 처음에 힘들어하는 애들은 용어를 되게 힘들어하니까 자습서 다 보고 평가 문제집 다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이거를 한 다음에 연표 같은 데다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기억할 거를. 연표를 여러 번 읽은 연표, 한 5번에서 10번을 읽은 연표에다가 적당한 걸 구해갖고 여기다가 역사를 다 기억나는 거, 요 시대 때 요거쯤 있었어, 요거 있었어 하고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연표 흐름으로 계속 누적해서 문제를 풀고 틀리면 이 연표에다가 다 몇 년도에 뭐 틀렸다, 몇 년도에 뭐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연표에다 정리를 해요. 네. 도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자습서를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틀린 거를 이 자습서 문장에다가 이렇게 문장 옆에다가 책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책 자체를 계속 이것도 한 7번에서 10번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미술도 이 음악미술은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하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거는 하루에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수학은 맨날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 이렇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수학 이렇게 수학은 맨날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외워야 되니까 영어를 2번쯤 해야 돼요. 이렇게 영어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수학하고 영어하면 아침에 다 가요. 그럼 영수를 했으니까 기본이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국어 하고 과학하고 국사, 국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좌뇌, 우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학, 영어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 있어요? 자, 국어 했죠? 수학 했죠? 국어 1번 했죠? 수학은 3번 했죠? 영어는 2번 했죠? 사회과학 1번씩 했죠? 그러면 역사만 하면 돼요. 그럼 수학, 영어, 여기는 역사.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표를 짜서 네. 수학, 영어를 하는데 이거를 뭐 오전 내내 하는데 이걸 빨리 하고 싶으면 이걸 1시간 하고 해보고 30분 쉬든지 수학, 국어, 과학, 사회니까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이렇게 하면 저녁 먹을 시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영어, 역사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수학을 1번, 2번 하면 이때는 개념 원리를 보고 네.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풀고
이때는 문제집을 풀고 네. 이때는 동영상 인강을 보고 네. 그러면 또 이 영어도 이때는 인강을 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자습서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책을 보고 이때는 인강을 외우고 역사 책으로 마무리하고 수학 영어 인강 듣고 국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을 짜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네. 자습서 이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학교에서 쓰니까 교과서를 설명하기 자습서니까 자습서 7번 읽고 평가 문제집 3번 읽고 네. 풀고 풀면서 3번. 첫 번째 풀었을 땐 동그라미, 두 번째 읽고서 풀었을 때는 동그라미 2개, 그다음에 세 번째 모르면 2개 봤는데 첫 번째 맞췄으면 동그라미고 다시 풀었는데 맞췄으면 동그라미 2개인데 세 번째도 틀렸으면 해설을 다 읽어야죠. 두 번째도 틀렸으면 해설을 다 읽은 다음에 기억한 다음에 풀어봐야죠. 그럼 동그라미 3개. 제일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문제나 기출 문제. 이거 인터넷에 있는 문제는 뭐 학교 기출 문제도 되고 기출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더라 기출 문제랑 아니면 학교 프린트. 아직 수업을 안 나갔잖아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그렇다고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 요약 정리 이렇게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상위권을 가려면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고난도 문제집이 다 있어요. 90점에서 100점 사이 애들이 보는 고난 문제집을 풀면 나중에 이게 고등학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심화라고 그래요. 심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7번, 3번 하고 기출문제 풀면 한 5번 정도 되고 심화가 한 10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총 25번을 공부하게 돼요. 25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면 보통은 애들이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 해서 한 4, 5번 해요. 네. 근데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 하고 하면 10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점수 맞고 여기에 이렇게 기출문제하고 요약 정리까지 하고 인터넷에 있는 거 찾아 풀고 그럼 15번 정도 하면 아이들이 시험 잘 봤다 그러고 25번이면 거의 대박이라 그러고 여기다가 이 고난도를 오래 풀어요. 그 다음에 실전 시험 연습을 해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 제공 요거를 한 10번 정도 하면 35번 되면 전교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35일이 23일이 나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23일이면 1단계에서는 뭐라고요? 자습서 7번 읽기. 2단계에서는 뭐라고요? 평가 문제집 다 풀기. 3단계에서는 뭐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기출문제 다 풀기. 그런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하면요. 여기에서는 뭐만 할 수 있으면 계약은 심화, 이렇게 고난도하고 심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이든.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갖고 자습서 다 끝내고 10번씩, 7번씩 읽고 평가 문제집 3번씩 다 읽은 다음에 틀리면 뭐라고요? 요약 정리, 이렇게 핵심 정리. 국어는 핵심 정리. 수학은 틀린 문제만 쓰는 오답 노트. 사회나 과학은 요점 정리. 자습서에 있어 핵심 정리. 영어는 영어 본문 분석 노트 자기가 써서. 역사도 핵심 정리. 연표에다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리를 하잖아요. 요점 정리를. 그럼 기출 문제 풀면서 계속 풀면서 틀린 거를 풀면서 여기다가 계속 정리를 해서 가면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고난도 하고 심화하고 학교 프린트를 다 하고 그러면 거의 전교 1등 수준까지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3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기간이냐면 아이들이 보통 때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3주 그 3주를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 3주가 3번이니까 3주가 3번은 12주잖아요. 9주. 네. 그러니까 2달 이상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23일이면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한 70점 애가 98점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기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지금 하시는 길에 정말 내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때 하늘이 나한테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선생님입니다.